요즘 서울의 어느 대학교에서 학교 기물에 낙서하고 난리 났다는 소식 들으니까 그 언니들은 고등학교 때 되게 평안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때는 책상에 색연필로 조금 끄적인 것만 가지고도 책상다리 휘어지도록 혼났던 적도 있었어요. 제 학창시절 우리 학교는 역사가 깊네 어쩌네 했었지만 결국 학교 기물들이 그만큼 낡았다는 말도 되었거든요. 근데 낡았다고 그 역할을 못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그거다, 너네 선배들의 혼이 담긴 흔적들이니까 깔끔히 쓰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바꿔주지를 않으셨어요. 책상이 하도 오래 써서인지 시커멓게 변색된 건 당연하고 여기저기 막 홈이 패이도록 찍혀 있어서 필기하기에도 과히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이미 망가진 책상이라고 막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물론 선생님 앞에서 대놓고 한 건 아니었지만 아예 책상에 조각을 한 애가 있었어요. 고무판 파낼 때 쓰는 조각칼 있잖아요. 원래 목적은 고무판을 파내는 게 목적이겠지만 어쨌거나 칼이니 나무 정도는 쉽게 파내진단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책상에 낙서가 너무 심해서 차라리 파내는 게 더 나았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책상 지저분한 것 배정받았다고 화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도 자기 혼자 조용히 화풀이만 했었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얘는 그걸 온 동네 알리기라도 하듯이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녔어요. 걔가 그러지만 않았다면 걔 책상이 어떻게 되든지 선생님이 알 방법이 없잖아요. 선생님도 어차피 기존에 사용되던 책상 상태가 별로라는 건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더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걸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애가 있다는 건 학년 바뀌자마자 선생님께 정면으로 대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도 평소엔 걔가 또 그러나 보다 하고만 지내다가 기어이 선생님이 걔 자리를 지적하시기에 확인을 했었는데 확실히 심하긴 했었어요. 걔는 자기 책상을 조각칼로 긁어내기만 했을 뿐 표면을 곱게 한다거나 하는 후처리는 단 하나도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러고 있었으니 그 책상에서는 책을 놓고 읽는 용도 말고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었어요. 필기를 하려고 해도 하필 오른쪽 부분을 헤집어 놨던지라 공책이 찢길 정도로 정돈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필기할 때 종이 한 장 깔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책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바닥 좀 울퉁불퉁하단 게 필기할 때 불편할 뿐이지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걔는 책상 그렇게 만든 걸 선생님 앞에서마저 자랑이라도 할 요량이었는지 필기하는데 영 비협조적이었어요. 당연히 그런 삐딱한 태도는 선생님이 걔 책상을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렀고요. 처음엔 얘가 또 필기 안 하고 딴청 피우는 정도로만 의심했던 선생님이셨는데 막상 와서 보니 책상이 아작나 있는 걸 보고선 아주 얼굴이 시뻘개지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교탁에 있는 회초리 가져올 생각도 없이 그냥 걔 얼굴을 책상에 문지르기라도 할 듯이 걔 머리통을 냅다 잡아다 박으셨어요. 그땐 정말로 선생님이 걔 얼굴을 책상에 박아다 놓고 비비는 줄 알고 다들 비명 지르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당시 교실에서 걔 책상 꼬라지를 모르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깜짝 놀라면서도 쟤라면 언제라도 저런 일이 일어날 거란 건 알고 있긴 했죠. 옆에서 구경하는 우리도 알고 있는 걸 당사자인 걔가 모를 리는 없잖아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순간에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해서인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기한테 걸어오는 모습에서 각오를 다졌는지 행동은 빨랐어요. 어차피 자기가 힘으로 선생님을 이겨먹을 순 없을 테니 최대한 자기 방어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봐야 머리가 책상에 박히기 전에 팔을 받치는 정도였지만요. 쉬는 시간은 물론 수업 중에도 수시로 대놓고 졸던 애라서 자세 잡는 건 빨랐어요. 헤집어 놓은 책상의 가시가 팔을 찌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뭐 솔직히 가시가 얼굴에 박히는 것보단 팔에 박히는 게 더 낫기는 했겠죠. 물론 아무리 화가 난 선생님이시라 할지라도 정말로 학생 얼굴을 가시 가득한 책상에 대고 문지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걔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저 짐작만으로 가만히 있진 않았던 거겠죠. 그만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잘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기가 한 짓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도 남을 만한 짓이란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막상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하실 생각이 없으셨겠지만요. 그러니 분명 무섭게 겁만 주고 훈계하려던 선생님이셨지만 재빨리 팔을 끼워 넣는 걔의 행동에 괘씸함을 느끼셨나 보더라고요. 선생님은 걔를 굉장히 야만스러운 태도로 복도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창고에 가서 책상을 하나 골라오라고 하셨어요. 말만 들으면 딱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걔 책상을 가지고 계속 수업을 듣는다는 건 힘든 일이니까 새로운 책상은 필요했고 선생님 허락도 없이 창고를 들락이는 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거든요. 물론 창고에 있는 책상이래 봐야 걔가 망쳐놓은 책상이랑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요. 새 책상은 학기 시작될 때 타이밍이 잘 맞는 연도에 한 번에 몰려서 들어오지. 미리 새 책상을 창고에 쌓아다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걔도 자기가 망친 책상을 들고 갔어야 했어요. 자기가 망친 책상을 창고에 가져다 놓고 그나마 멀쩡한 책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 창고에도 뭐 그리 올바른 책상이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네 선배들도 책상을 뭐 그리 깔끔하게 사용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걔가 가져왔던 책상도 이리저리 울퉁불퉁한 책상이었지만 그나마 걔가 망쳐놓은 물건에 비하면 멀쩡하다는 의미였지. 온갖 가지 낙서로 가득한 책상을 겨우 골라 가지고 온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걔도 선생님의 분위기를 눈치채서인지 당장 그 수업 시간에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끌려갈 것 정도는 각오한 눈치였어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빨리 돌아가거나 나중에 교무실로 불려가거나 몸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을 거란 희망은 포기한 듯 했어요. 그럴 거면 최소한 같은 반 애들 앞에서 비참하게 뒹구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창고에서 박혀 있으면서 시간을 다 때우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막상 선생님이 걔를 교무실로 부르지는 않으신 거죠. 다만 선생님이 그 망가진 책상을 따로 챙겨가셨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걔가 망가뜨려서 창고행이 되었어야 할 물건이요. 그렇게 혼나야 하는 상황에서 혼나지 않았던 걔는 그 시간부로 그렇게나 불안해했었어요. 저도 제 일은 아니니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걱정은 되었죠. 아무래도 다음 수업 시간에 걔가 교실 바닥을 뒹굴어가며 혼나는 건 확정인 것 같았고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수업 분위기는 곱창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역시나 그런 우리의 우려는 다음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대로 증명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새로운 회초리를 들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회초리가 뭔지에 대한 의문은 아예 들지 않았어요. 그건 누가 봐도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다리와 같은 재질로 보였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도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날 망가졌던 책상을 학교 옆에 있는 목공소로 손수 들고 가셔서 책상다리만 따로 떼어냈다고 하셨어요. 책상 상판이랑 책상 서랍만 따로 떼어내신 거죠. 그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진 책상다리를 어떻게든 펴서 가공을 하셨대요. 그리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다가 세 개를 나란히 용접을 하셨대요. 말이 목공소지 어지간한 공구들은 다 있나 보더라고요. 하여간에 그렇게 둥근 책상다리를 붙여서 널쩍한 회초리를 하나 완성하신 거죠. 물론 이후로도 날카로운 부분을 잘라다 다듬으셨고 미끄러지지 않게 손수 손잡이까지 가공하셨대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이었지만 목공소 아저씨들이 보조를 하셨다지만 그 회초리 제조는 선생님이 주도하셨다고 해요. 널쩍한 회초리라고는 하지만 선생님 손에는 충분히 아담해 보였는데 손잡이라는 걸 티라도 내듯이 굳이 최대한 둥근 모양으로까지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 선생님 전용 회초리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 사실로 짐작되는 건 그날 그 선생님 수업 시간은 전부 자율학습이 되었을 거라는 것 정도? 당연히 그 회초리의 첫 희생양은 걔였어요. 왜 당일날 교무실로 불려가지 않았던 게 그렇게나 불안했는지 그대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뭐 그렇다고 그 회초리로 걔 얼굴을 어떻게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걔는 정석대로 교실 앞에서 엎드려 뻗친 자세로 혼이 났어요. 열대도 채 채우지 못하고 교실 바닥을 굴러다녔어요. 그 와중에 선생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기도 했었지만 묵직한 선생님의 회초리에 밀려 넘어질 따름이었어요. 걔가 채 자세를 잡기도 전에 회초리로 마구 내려친 건 당연했어요. 책상다리로 만들어진 회초리인지라 당연히 통짜 쇳덩이는 아니어서 선생님한테는 크게 무게감이 부담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비슷한 모양의 나무로 만들어진 회초리로 혼나도 그렇게는 아프단 말이에요. 5대만 혼나도 몸에 멍이 올라올 정도인데 새로 만들어진 회초리는 어떨까요?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망상이 들었어서 자기 책상을 그 꼴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조각칼 한번 잘못 눌렸다가 며칠이나 고생을 했었어요. 문제는 그 부작용이 걔 개인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선생님의 책상다리로 만든 회초리가 얼마나 아프냐고요? 그걸로 혼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아팠어요. 엎드려 뻗쳐서 혼이 날 적에도 쇠몽둥이가 뼈를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그걸로 손바닥을 혼난 적도 있었는데 그냥 회초리가 뼈를 자극하는 듯 했어요. 손바닥에 멍이 드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뼈에 문제 생기는 걸 걱정해야 할 정도였죠. 당연히 교실에서 걔에 대한 평판은 나빠졌어요. 선생님을 생각해보면 별다른 일이 없었을지라도 언제라도 목공소에서 그런 몽둥이를 만들고도 남았을 뿐이지만 하여간에 걔 때문에 선생님이 책상다리로 만들어진 회초리를 만들긴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도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그 회초리를 사용하면서 우리 반의 걔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다른 반에서까지 떠벌리고 다니셨다는 거죠. 선생님께 떠벌리셨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정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건만 선생님은 굳이 우리 반의 누구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셨죠. 하물며 그걸 교문 지도 때에 사용하셨어요. 교문 지도 때는 하도 혼나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선생님들도 좀 가볍고 덜 아플 만한 회초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교문 지도 때도 그 회초리를 사용하시곤 다 혼난 애들 이름을 적으시면서 또 걔를 언급하신 거예요. 니들이 오늘 유난히 더 아프다고 느꼈다면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걔는 우리 반에서 은따 확정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니 우리 학년을 넘어서서 전교 규모의 왕따가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다른 학년에서 걔를 해코지하러 원정을 온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웹툰에 나오는 그런 막장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았어요. 걔가 다른 반에 체육복이나 교과서를 빌리는 게 아예 불가능해져 버리더라고요. 설사 사정을 잘 모르는 애가 빌려주려다가도 주변에서 일단 맞고 보니까 그걸 넘어서서 기어이 빌려주려는 경우도 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걔는 꼭 그 과목이 아니더라도 한동안이나 다른 선생님들께 혼이 났었어요. 말했듯이 걔가 그렇게까지 모범생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대놓고 쳐자다가 끌려나가는 건 일상이었고 성적도 그리 좋지 못했어요. 당연히 수업 태도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자기를 포기했던 수업 시간에는 대놓고 망종을 즐기고 간섭하는 시간에만 겨우 책상에 교과서 꺼내놓는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걔의 사물함에는 교과서가 다 갖추어지지도 않았어요. 어디 빌려주다가 잃어버렸는지 좀 횡한 편이었어요. 그러니 꼭 필요한 경우엔 그나마 자기처럼 놀던 애들을 통해서 빌렸는데 이젠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평상시라면 좀 놀던 애들끼리의 연대가 있었겠지만 그게 다른 애들의 눈치를 대놓고 봤다 보니 걔들도 힘을 못 쓰더라고요. 결국 어떻게든 교과서를 마련하기는 했었어요. 애들 안 볼 때 따로 뒷거래라도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수업 시간에 교과서는 챙기더라고요. 물론 그런다고 걔에 대한 평판이 바뀌는 일은 없었어요. 한번 회초리를 바꿔 진 선생님이 회초리를 바꾸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걔를 혼낼 적에 더 각별한 소리가 났던 건 물론이고요. 걔가 그 회초리로 혼날 때 나는 소리나 걔가 비명 지르는 소리가요. 물론 이렇게까지 책상을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이거 이상으로 혼나는 애들은 있었어요. 하다못해 색연필로 책상에 끄적이다 거의 저승을 경험하고 온 애들도 있었어요. 이딴 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경우라면 트라우마가 생겨서라도 대학교 기물을 뉴스에 나온 대로 다루지도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